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지는 무심한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상담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요,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타격감이 없는 거는 참 타고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누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두 가지 유형 중에 누가 과연 일상이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만큼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퀄리티와 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서 이제 관계에 대한 상처가 남들보다 더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의 근육들을 이제 그 튼튼한 마음 근육들을 타고나지 못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무디고 마음 튼튼한 사람은 이제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마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슨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예민하거나 힘을 그냥 빡 주거나 긴장도가 높으면 서로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관계 유지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마음 근육을 키워서 우리의 일상을 좀 이렇게 반들반들 윤기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지는 우리의 느슨한 태도.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피곤해지는 건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쉬운 예로 회사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나는 과장이에요. 위아래로서 이제 치이는 거죠. 팀장한테 잘 보여야 되고, 후배들한테도 존경받는 선배가 되어야 되고, 또 리더니까. 물론 그러면 좋은데 이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게 바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전에 팀장하고는 좀 삐걱대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팀장이 바뀌어갖고 지금 팀장하고 합이 잘 맞아요.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이제 수월하죠. 고맙게 생각하고 잘 지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맞는다고 해서 너무 오버하거나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의미이냐, 이걸 갖다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선을 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배, 직장 상사랑은 잘 지내는데 문제는 후배들하고도 잘 지내는데 그 중에 한 명, 김대리랑 안 맞아요. 다른 후배들은 무난한데 김대리는 뭔가 좀 불손한 것 같아요.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좋은 사람, 정말 김대리한테조차 나는 좋은 선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 막 집착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쓰이겠죠, 물론. 그러면 김대리한테 솔직히 이런 부분이 내가 거슬린다, 신경이 쓰인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거나, 그래서 김대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슬린다. 그럼 신경 꺼야죠, 신경. 저 친구 나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쿨하게. 특히 이제 처음 리더가 되면 막 의욕이 막 충천하죠. 신임 리더 교육 들어가면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렇게 신임 리더들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다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꼭 강조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 모든 팀원을 다 끌고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에너지가 소모되고 이제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 팀장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를 잘 따르지 않는 그런 팀원 꼴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모든 팀원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모든 팀원이 100% 따라와야 되고, 반대의 의견 나오면 뭐 합의와 설득을 맞춰야 다시 업무가 속행되는 이런 스타일이라면 리더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따르던 팀원들도 흩어지는 부작용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이라고 하면 모든 팀원들한테 동일한 의무 부여는 하지 않는다. 이거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70%만 따라오면 된다.
일단 평균 이상이에요. 그 정도면. 그 정도 팀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이 정도면 평균이구나. 10명 중에 7명은 따라오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집착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타인의 단점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인 줄 모르고 남한테 에너지를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누구한테 상처받은 경우가 그래요. 지난번에는 정말 이제 오랜만에 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어떻게 우연히 보고 아주 연락이 끊어졌던 아주 옛날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예전 회사 후배랑 통화가 됐어요. 한 20년 만에 그야말로. 그 안부를 이제 막 서로 이제 잘 지내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렇게 몇 마디 오가기가 무섭게 저한테 이제 우리 후배가 선배 그분 기억나죠?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못되게 굴었던 직장 상사에 대해서 억울했던 얘기를 전화에 대고 막 10분을 넘게 하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진짜 억울했겠더라고요. 그때 안타까워요. 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하고 막 기쁘게 전화해서 억울한 열받는 이야기로 자기 에너지를 쓸까. 사실 가장 실속 있게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방법은요, 나한테 피해준 그 사람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름은 내가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그 사람의 특징, 예를 들어서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태도, 그것만 기억해서 그런 유형의 사람을 앞으로 다시 만나면 이렇게 대해줘야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두 번 다시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강한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약한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는 유형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나의 경험을 노하우로 삼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면 자 당당하게 표현하고 거절하고 세게 나가는 거죠. 그런 후배한테 또 의외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경험으로 내가 안 거예요. 그걸 관계의 노하우로 삼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노하우로만 쓴다. 이런 원칙들이 현실적으로 나 스스로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타인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애써서 이해하려고 지나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사실 이해가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또 드라마를 보면서 막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내 시선과 기준으로 사실 생각하고 공감하고 이해가 된다고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 인생인데 나랑 아예 다른 존재인데 그를 100%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한다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하는 말, 행동 막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대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너무 신경질적이에요. 동료가. 왜 쟤는 저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한테 불똥 튀지 않도록 나 멀리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정말 이기적이고 일에는 관심 없고 퇴근하고 회사의 복리 후생에만 회사에 어떤 복리 후생이 있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후배를 보고 막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저 친구는 저런 태도와 저런 생각을 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칼퇴근하는 거 못마땅할 게 아니라 회사의 지침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선배로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회사가 너한테 기대하는 거는 자 너의 일에 대한 완성도가 이만큼이야 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윗사람 퇴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가냐고 이게 째려보고 잔소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중 완성되어야 할 업무는 이거. 완성도는 이만큼. 자, 이번 주, 이번 달 회사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이거. 이건 해내야 되는 너의 어떤 미션 이런 거.
이 기준과 목표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직원을 그걸 해냈는데 뭐 다른 어떤 행동이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봐야 뭐 불필요한 오해나 사는 거죠. 갈등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이해한다고 나서면요 생기는 부작용주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 하면 남의 마음을 자꾸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내 마음대로. 이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칫 쟤는 저럴 거야, 자칫 속마음은 저런 생각일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넘겨짚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왠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김대리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뭐 선약이 있다고 그러고 뭐 슬슬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김대리를 다 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대리는 지금 내가 회의 시간에 한마디 한 걸로 삐져서 나한테 상처받았다. 아니면 김 과장이 나랑 김대리가 사이 좋다는 거 아니까 일부러 이간질을 시켜서 오해하게 했나? 뭐 이렇게 오만 잡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추측하면서. 정 신경 쓰이면 자, 김대리 혹시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일단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 없는데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포인트예요. 어차피 나랑 계속 갈 사람이면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한테 말하겠죠. 그리고 나랑 더 이상 뭐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내가 막 그렇게 물어보고 뭐 마음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뭐 나한테 마음을 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속마음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추측하고 나 혼자 소설 쓰면서 애쓰는 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는 결국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꼬입니다. 왜 그래요?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약간은 무심하게 시크하게 좀 여유를 가지면 내 에너지가 덜 들겠죠. 그 에너지를 나 스스로한테 쓰는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 그렇게 이제 나 스스로한테 써서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면 그럴 때 비로소 더 건강한 인간관계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